포천시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천 주민들, 기업인, 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이웃 돕기 모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송양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식산업센터 백지화에 대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백영현 포천시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주 신도시 국도 3호선 확장 약속이 10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며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모금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포천시가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 주민들, 기업인, 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이웃 돕기 모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포천시와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가 더 큰 나눔, 더 큰 행복을 주제로 이웃 돕기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올 한 해 아팠던 마음을 달래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독거 가족 또 뭐 이렇게 한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정말 힘냈으면 좋겠고 그러한 곳에 좀 따뜻한 온정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먼저 기부에 나선 것은 포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기 위해 고민하다가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 가을 전국을 안타깝게 했던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정부에서 품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의 힘든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이 기부이기에 임직원 모두 한뜻이 되어 기부하였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포천시와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2022 더 큰 나눔 더 큰 행복 모금 방송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포천 체육공원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의정부 송양유치원 인접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송양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식산업센터 백지화에 대해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22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김동근 시장이 지식산업센터 백지화를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경기도 교육감과 협의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없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 백지화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의 몫이라며 김동근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이념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의정부시와 주민, 의정부시의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바탕이 된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비위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백영현 포천시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포천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후보였던 백 시장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대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며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고발 이유인데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 신도시 국도 3호선 확장 약속이 10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며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회 안기영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국민의힘 양주시 위원장 안기영입니다.
예, 양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된 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확장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LH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7호선 고급 옥정 그 사업은 2019년에 기획재정부에서 LH가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철 사업비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LH의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요청만 하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은 2012년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고급 옥정 전철 사업과 국도 3호선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별개의 사업이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H가 연구 용역도 진행을 하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LH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 이전에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은 2012년에 계획이 확정이 돼서 지금 1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미 너무 늦었고 또 2022년 금년 말부터 해천지구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입주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해 여름 이미 LH는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조속하게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감까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H의 확실한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또 다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10월 달에 우리 강수현 양주시장님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면담을 해서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도 뭐 국토부 또 LH를 상대로 해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를 할 생각이고요. 또 우리 경기도의원을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빨리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화물연대가 24일 자정부터 총 파업을 예고하면서 경기도가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먼저 철도 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에 나섭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자가용 화물차 중 8톤 이상 트럭과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활용해 비상수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가용 화물차 소유주는 도와 지자체가 교부한 허가증을 차량 앞면에 붙이고 운행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명의 이전을 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1,481억여 원을 징수했습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000여 대를 단속해 12,000여 대로부터 81억 4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락되지 않은 차량 가운데 1,150대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47대는 강제 견인, 80대는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5개 행사 안전관리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주최, 주관자는 없지만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5개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전점검 및 보안 등의 주최자를 소방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해 5개 행사의 안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천시가 2023년도 예산으로 9,6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7.4% 늘어난 규모인데요. 도시계획 도로, 해설 사업과 보훈 수당 확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포천 철원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민선 8기 주요 사업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 수건 사항을 우선순위로 예산에 반영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 중심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오는 25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합니다. 점검 대상은 포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포천사랑상품권 사용 시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 또는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입니다. 단속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대상 가맹점을 불시에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와 함께 의정부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는 개인 42명, 법인 4개 업체로 총 46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 금액은 11억 7,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39명, 법인 9개 업체로 48건이었고 체납 금액은 22억 4,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수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